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모두 다 저들끼리의 권력 다툼일 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스팔트에도 우파가 없습니다. 정치판이 좌우로 나뉜 것처럼 아스팔트도 좌우로 딱 나눠가지고 딱 기득권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그 판에 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청주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삼원체제 비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0만 공안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스팔트에서 소위 우파라고 하는 인간들이 경찰에 중국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선관위에 중국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삼원체제에 대한 쉴드를 쳐주는 겁니다. 변희재가 지금도 태블릿 이야기를 하지만 태블릿에 있던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들을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이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동규가 오늘도 이재명이를 들이까던데, 정말로 그렇게 원한이 졌다면은 왜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출마했을 때 자신도 출마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의 아들이 탈영을 한 사실의 법적 근거를 갖고 유재일과 통화하면서 막으려고 했을 때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했고, 원희룡이는 그 사실과 자료를 들고 찾아간 사람을 절대 만나주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당시 국힘당 대표였던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삼원체제 비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유재일은 이재명 아들이 성남 통합병원에 있을 때 공군 자대에서 한 달 후에 서류를 갖다 줬다, 이런 거짓말까지 제기했었습니다. 오늘도 강용석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미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막아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 X에서 타라오 박사가 제게 친구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타라오 박사가 한국에 와서 예비역 장성들을 만났을 때 저는 당연히 제게 예비역 장성들이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단을 시켰습니다. 타라오 박사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름 알려진 한국계 인사들이 전부 다 한국에 오면은 청주회 출신 장군들만 만납니다. 본인들이 알고 만나던 모르고 만나던 자신들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주회 장군들이 하는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첩보 활동 이력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마이클리 이렇게 떠들면서 미국 CIA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한국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그룹에 속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마이클리도 청주회 출신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첩보 부대의 역사는 8240 켈러 부대입니다. 8240 켈러 부대는 6.25 때 활약을 했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군으로 편입돼가지고 8250 부대로 개명됐습니다. 그런 후에 만들어진 게 중앙정보부와 HID 공수부대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고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다시 뭉쳤던 게 자칭 8260 부대입니다. 8260 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켈러 부대 출신들과 중앙정보부 요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첩보 활동을 했던 그런 조직을 자조적으로 8260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8260 부대가 바로 최인수 공작을 했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영변 핵기지에 기밀들을 남한으로 갖고 왔던 부대고, 황장엽을 귀순시킨 그런 부대입니다. 8260 부대는 당시 안기부에서도 몇몇만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주회 장성들을 국정원장에 연달아 임명했을 때 활발하게 공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종찬과 천용택, 임동원에 대한 모든 비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떠드는 최수영이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런 기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판 상황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중국 정보부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됐다고 해서 중국 정보부가 한국 국정원에 정치정보 주권을 돌려줄 것 같습니까? 또 돌려준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바닥까지도 다 기득권화돼서 자기들끼리 돈 벌어먹는 판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여론 조작에 열을 올리는 걸 보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것은 바로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민주연구원, 이 삼원체제에 대한 내막을 공론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당장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한은 저들은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진실이 공론화되는 그 시간부터 저들은
국가 반역 집단으로 규정되게 되어서 엄벌되기 때문에 항상 숨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보호막을 좌우로 나눠서 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렇게 5.18에 대한 진실을 떠들었던 지만원,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서 왜 교도대대 조교 시신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깨지는 판인데도 다른 이야기만 딜해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진실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떠듭니까? 교도대대 조교가 전사했고 전사한 교도대대 조교가 무덤이 동작동 5.18 묘역에 없고 망월동에 안 매장됐다. 그리고 통합병원 방위병을 쏴주기 위해서 대리 매장을 시켜놓고 묘비 숫자를 맞춰놨다. 그리고 그걸 국방부가 다 은폐해줬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데 절대로 떠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관위에 중국 사람이 있다. 경찰에 중국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수천 번씩 떠들면서도 삼원체제 비밀 정부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스팔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작게 8018 책을 전달했지만 한 명도 읽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저 규동량으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선동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우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려면은 빨리빨리 모든 국민들이 작게 8018과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 이 책을 빨리빨리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책만 읽어보면은 누가 수박인지 당장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규동량, 눈치로 때려잡아가지고 특정 집단에 속해서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이런 말을 제가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저희 공작 활동의 결과물인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 작게 8018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애국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